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자, 또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필이면 또 제가 오는 날 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 강의를 시작을 한 기간이 시장이 하필이면 또 좋지 않은 기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때마다 시장이 좋아서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분명히 이 시기에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저는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4월달 첫 주부터 배워야 산다 강의 통해서 또 이제 모의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보여드리는 기간이 장이 좋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손절 없이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는 모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매 원리를 제가 오늘도 네 번째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만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신다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제가 당연히 방송 시간의 한계상 세밀한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매매 원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배워야 산다 오늘 이제 총 8주간의 강의 중에 오늘이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해 온 게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또 장이 또 어지러웠는데 어땠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지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수가 박스를 깨고 내려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이제 오늘 아까 러시아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어떻게 되나 싶었었는데 종전이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열어놔야 되거든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매매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 하필이면 딱 오늘 이제 지수 차트하고도 또 좀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모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이제 그 원금 1억으로 해가지고요,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모의 투자가 3개월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방송을 하고 그 전에 3월 달 것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5월 달도 장 어지러웠지만 일단 딱 일주일 지금 거래를 했죠. 아직까지는 별 전호선은 크게 탈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문제 없이 매매는 이루어졌는데, 일단 기본 목표는 저는 이제 월에 대형주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한 1-20% 정도고 크게 문제 없이 항상 달성을 했었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원리 또한 이 수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월 단위로 투자 수익률 대회 나가서 우승하시는 분들 보면은 증권사 이런 데 보면은 세 자릿수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려면은 미수도 막 써야 되고요. 선물 같으면은 정말 레버리지를 풀로 써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사실 앞에서 이 교육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매매를 하면은 때로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제가 추구하는 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매매는 이제 발생을 하면 제가 이것저것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있지요. 자, 일단 오늘 또 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매매 원리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매매는 이제 제 매매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매매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매매는 어떻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진행 방향 매매와 반대 방향 매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 매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마우스가 패드를 써야 되겠네요. 자, 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위쪽으로 그대로 베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혹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조금 마우스가 여러분 이게 많이 흔들리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설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말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대로 베팅을 하는 거, 진행 방향 매매. 상방일 때 그대로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으면 그대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베팅이 되나 하실 텐데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파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든지 우리가 공매도처럼 내려가는 방향으로의 베팅도 가능합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1, 2, 3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핵심적으로 잡아드렸던 건데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다 왔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팅하는 반대 방향 매매, 혹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다 떨어졌다, 이제 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상방 매매, 반대 방향 매매에 관해서 매매 원리 1, 2, 3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저는 반대 방향 매매를 조금 더 즐기는 편입니다. 많이 올라갔네, 이제 떨어질 거야. 많이 떨어졌네, 이제 올라갈 거야. 사실 뭐 단순한 논리예요.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지도 않고 끝없이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진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베팅하거나 내려가는 게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번 이제 강의 주제 자체를 제가 대형주만 잡아서 그렇습니다만 주식 같은 경우 제가 뭐 4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는 제가 개별주 매매하는 것들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이제 수익 뭐 적당히 난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개별주 하는 것 같아서 주제가 대형주다 보니까 개별주 매매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 후로는. 일단 제가 다음에 뭐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는 개별주를 통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개별주, 주식,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도 있고 대주주문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계가 많이 있어요. 진행 방향으로 그대로 베팅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 이 진행 방향 베팅의 경우 대형주의 경우는 사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고가 장세나 혹은 급락 후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이죠. 장기 관점에서는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 단기 관점에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방향 베팅.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계속 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빠지고 있는데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베팅. 그런 부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 베팅입니다. 오늘은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지지 저항을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우스가 이게 좀 많이 흔들려서 포인트가 그림을 제가 좀 원활하게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하락하던 주가가 만약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이상 깨지 않고 위로 돌려주면 이 자리에서 밑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이게 많이 흔들리네요. 자,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가 다시 저항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이나 혹은 뭐 저항의 역할을 하는 선의 경우 이 지지를 받을 때는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저항선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넘어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게 돼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반대로 지금 반대로 자 보시면 반대로 이제 이 올라갈 때 저항선 역할을 한 자리의 경우 넘어가고 나면 그 자리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꿔줄 수 있지만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이게 칠판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데 이게 미리 그림을 그려올 걸 그랬습니다. 저는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자 사실 저는 종목을 볼 때요. 급등주를 보든 뭐 대형주를 보든 제 매매 원리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을 만약에 단어로 뽑자면 전 지지와 저항이라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 변화 이 부분을 저는 꼼꼼하게 살피면서 매매를 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요.
정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마우스를 제가 교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괜찮네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요. 자, 조금 원활치 않았는데 죄송하고요. 자, 그림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선 역할을 하는 선이 있을 경우 그 선을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뭐 끝없이 지지한다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항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자리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 매매원리 1, 2, 3번에서 이런 경우에 저는 하방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면 역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테니 당연히 나중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번에 가는 경우보다 보통 중소형주는 한 번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오히려 하방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상방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어디선가 하방 베팅을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수익을 챙겨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요 밑에서는요. 오히려 내가 상방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직전에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자리는 이번에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고 직전에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자리는 이번에는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차트를 좀 더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 이제 지수 차트고요. 지수도 좋습니다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LG생활건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종목 주가가 아까 제가 마지막 기억으로는 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기왕이면 잘 가는 종목을 이렇게 예로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런 종목이 많지가 않죠. 자, 이 종목 상황을 보시면은 요 밑에 보조지표는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라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 보조지표의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먼저 보실 거는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여기 이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쭉 제가 직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직전에 2달 동안 지지를 받았던 자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갔더니만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 그 직전에도 또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직전에는 깨고 내려가지 않은 지지선으로 작동했던 자리인데 깨고 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저항선으로 작동해 버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지금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 앞전에 이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내가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빠진 종목에 반대 방향을 노리는 베팅을 만약에 들어갔다면 올라가다가 저항선이 되는 자리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돌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소형주, 테마주, 급등주 같으면 그냥 가기도 해요. 근데 대형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에 9은 가더라도 여기서 다시 조정을 좀 더 받고 눌림목을 형성한 다음에 저점 상승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LG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상황을 보시면은, 자, 여기를 좀 큰 그림을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지선 하다가 결국은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고점을 점점점 낮추더니만 결국은 이 자리에서
깨고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그 자리가 강한 저항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수시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번엔 LIG 넥슨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몇 안 되는 꾸준히 상승 중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뭐랄까요. 예전에는 LIG 넥슨이 실적주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벤트가 있으면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실적주로 사실은 분류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 종목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구간을 한번 먼저 보시면, 자,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를 하고 나니까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꿔줬죠.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지받은 것만 제가 가져온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원리가 필요한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지 저항 그 자체니까요. 자, 그 다음에도 보시면 여기도 넘어간 다음에 뭐 칼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죠? 넘어가고 나니까 그 자리가 다시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꿔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가고 나니까, 자, 잠시만요. 이 자리도 넘어가고 나니까 다시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꿔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현재 상황을 만약에 이제 이 이론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여기 지금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LIG 넥슨을 내가 장투 관점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언젠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좀 더 홀딩을 해보시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뭐 내 단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수익권이라면 일부는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기시고 보시는 게 마음 편안한 결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흐름을 보시면 좀 이거는 파동이 좀 큰데, 자, 이렇게, 그렇죠?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선하고 또 올라가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연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장세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직전에 만약에 네이버처럼 저항선 역할을 하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다면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해볼까 말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려갈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매매 여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넘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보다 안전하게 하는 매매는 저는 이 눌림목 형성된 다음에 매매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확인을 좀 하거든요. 뭐 대형주 같으면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정도 그 자리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종목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내가 매매를 고민해 보실 수 있잖아요. 매매하실 때 여러분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 같은 거 잘못 잡으면 이 밑에 손절 라인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지받는 거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안전한 매매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손절 조건이 왔을 때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만 그게 참 어렵죠. 그죠? 어쨌든 손실 눈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지금은 사실 조금 따지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그 자리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이제는요, 저항선 역할 해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매매 원리의 지지 저항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우선 진행 방향 매매, 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베팅, 혹은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팅하는 이 매매의 경우 어쨌든 종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매매를 끝없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신가요? 만약에 제가 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지금 내가 뭘 사야 될까요?
사실 지금 장이 상방 매매를 하기에, 그러니까 스윙 장기 관점에서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을 분할로 범위를 넓게 잡고 조금 여기서 사고 밀리면 조금 더 사고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실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장이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죠. 장 좋을 때 사면은 비싸게 삽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조금씩 분할로 사면 그러면 좋아요. 대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돈이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지요. 즉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매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단기, 뭐 단타라든가 혹은 뭐 좀 단기간의 수익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방으로 매매하기에 솔직히 중소형 뭐 급등주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장세를 별로 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형주의 경우는 시장 상황을 너무 타기 때문에 상방 매매를 하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면서 8주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진행 방향 베팅 그 중에서 상방 매매를 커리큘럼에 넣었는데 이거를 지금 장 상황이 아닌데 소개를 하는 게 맞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권하는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신고가 장세이거나 이때 기준은 지수입니다. 지수. 신고가 장세이거나 혹은 지수가 패턴의 변화를 동반한 급락이 발생한 다음에 자 앞에 제가 왜 매매를 아까 만약에 저 앞에 돈이 있다면 당장 매매를 하고 싶은 게 투자자분들의 그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원하는 조건이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그동안 매매 일지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는 손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뭐 거래일 자체가 5거래일밖에 안 되기도 했고 매매를 살살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한 달에 많으면 한두 번 정도입니다. 한두 번.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째는 욕심을 안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그냥 먹었으면 만족하고 나와요. 급등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매매거든요. 대형주 매매에서 한 달에 1, 20%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즉 지금 제가 적어놓은 그러니까 대형주 상방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신고가 장세이거나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고가 장세이거나 앞에서 2강이나 3강에서 설명드린 패턴의 변화를 동반한 급락 발생 후가 아니라면 사실 저는 대형주 상방 매매를 단기 관점에서는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익을 챙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투자의 본질을 시간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다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 자, 그러면 자 다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저가 장세죠.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지금 또 지수가 또 깨고 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죠? 이 장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같으면은 코로나 이후는 뭐 사실 이때는 뭐 워낙 잘 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때는 무슨 장세였습니까? 신고가 장세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의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장세이거나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는 저는 대형주를 상방으로 베팅하는 건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뭐 장기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죠. 특히 얘처럼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엔요. 하여튼 이렇게 신고가 장세이거나 혹은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패턴의 변화가 뭐였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예를 들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강도로 빠지다가 직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도로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걸 끝까지 기다립니다.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결 중에 하나예요. 기다리는 자세. 신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전 강의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수가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수보다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안 나왔는데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나요? 삼성전자가 비슷한 흐름으로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공포의 투매 상황이 여기서 강하게 한번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강하게 한번 전개가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인생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공포의 투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겁에 질려서 돈을 던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게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시 삼성전자가 딱 그 자리에서 추세 저점에서 돌려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 그림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신 나오면 정말 큰 수익을 줍니다. 정말.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지수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지수의 경우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지수는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 박스. 근데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깨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당연히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된다면은 이 추세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좀 더 강한 하락이 연출이 된다면은 그 후에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포의 투매가 나온다면은요,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빠르게 한 번에 V자로 튀던가 아니면은 저점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처리를 빠르게 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넘어갈 때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길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길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좋은 가격에 사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이 묶여버리게 되면 그 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내가 벌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형주를,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그 방향으로 그대로 베팅을 한다면 저는 장세 자체가 신고가 장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턴의 변화를 동반한 급락,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조지표를 설명을 드렸죠. 침체 신호가 발생을 한 다음, 그런 다음에 매매하시는 쪽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제일 안전하고요. 좋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냐고 그렇지는 않죠.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앞에 1, 2, 3, 그 매매원 1, 2, 3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반대 방향 베팅과 조합을 하면 끊이지 않고 다양하게 매매할 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거의 매일매일 매매를 하면서 별 사고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매매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조합을 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매매 조건을 저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조건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조건 자체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그러니까 1번 조건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되게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과 손실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매매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매매 조건 자체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근데 각각의 조건을 발동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까다롭게 만들어서. 그러면 손절은 줄이고요.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있으면 사고 싶죠. 지금 당장 할 게 뭐냐? 모릅니다.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런 방식의, 혹은 내가 정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목만 보지 마시고 대형주 매매를 하실 때는, 대형주는 중소형주,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는 지수 안 보셔도 괜찮아요. 단타를 하실 때는. 그런 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형주를 하신다면 지수를 반드시 보십시오. 대형주는 지수와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선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2021년 6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꺾였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021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박스를 그리다가 깨고 내려간 경우였습니다. 최고점은 여기서 기록을 했고요. 근데 여기 최고점이나 여기 최고점이나 별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었었는데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장세지 지수가 고점과 저점을 상승시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신고가 장세는 사실 아닙니다. 시장도 힘이 조금씩 빠지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점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기 좋은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2년이나 지난 차트를 가져와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최근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올해는 진짜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없는데 그래도 교보제 0이니까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우선 에코프로비엠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지수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차트를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수의 신고가와 종목의 신고가가 합쳐지는 경우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지수의 신고가와 종목의 신고가가 합쳐지는 경우들. 자, 상황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쭉쭉쭉 뭐 아시다시피 쭉쭉 올라갔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종목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갑니다. 다행히 6월달까지만 해도 이제 지수가 이 종목이 올라간 6월달까지만 해도 지수가 아직 완전히 추세가 꺾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박스 상단 부위에 놀고 있었죠. 그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넘어가고 나서 여기서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보통요.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서 바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별 급등주나 그렇고요. 사실 급등주도요. 시총 큰 종목들의 경우는 웬만하면 눌림목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뭐 만약에 급등주 매매를 한다면 재료가 정말 강력하거나 아니면 시총이 아주 작은 뭐 한 1000억대 뭐 혹은 1000억 미만 이런 것들은 넘어가면서 바로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뭐 3000억, 4000억, 5000억 이런 것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눌림목을. 기다리면 다 와요. 괜히 추격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대형주는 더합니다. 대형주는요. 대형주는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못 사더라도 넘어가면 신고가 그렸네?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까? 그 자리가 어떻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꿔주는지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것만 본 거고 이제 실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상방 베팅의 기본 즉 신고가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종목 그러니까 지수도 보시고 종목도 같이 보시고 제일 좋은 건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경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되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를 볼게요. 자, 네이버 상황을 보시면 자, 네이버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제 2020년은 너무 옛날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봤던 종목인데 그 고점 자리를 넘어갑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2021년 초에 아직 시장 강할 때 전고점을 여기서 조정을 충분히 주고 이 상승하고 나서 계속 갈 것 같지만 종목이 그렇지가 않아요. 조정을 이제 충분히 몇 달간 주고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갑니다. 바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서 한 2주, 1, 2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이건 수익을 크게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후부터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이 종목이 시총이 뭐 4, 50조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흐름이 발생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흐름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때는 자 이런 매매를 할 때 앞전에 저항선이었던 자리를 한 호 파동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지지선으로 써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시장이 멀쩡해야 됩니다. 시장이 신고가나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때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신고가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볼까요? 고려아연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수가 뭐 신고가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일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우가 적고 사실 확률값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돌파보다는 눌림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돌파보다는 눌림목. 자, 이 종목도 보시면 강하게 저항선으로 작동하던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2021년에 돌파한 다음에 넘어가고 나서 지지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뭐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아마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딱 넘어가자마자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지수도 신고가고 종목도 신고가면요. 사실 이제 신고가 종목의 경우는 일단 넘어가는 타이밍이 한 차례 정도는 일단은 그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사겠다. 뭐 최대한 3번 정도까지는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 지수도 신고가, 종목도 신고가 할 때. 그럴 때는 좋아요. 근데 이제 지수가 신고가가 아니다. 지수는 아니다. 장은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종목을 무조건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열에 9은 눌림목을 주거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넘어갈 때 바로 1차적으로 사지 않았다면 며칠 정도 시간을 주긴 했지만 비교적 빨리 올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좀 멍하니 보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밑에서 한참 또 지지받는 모습을 연출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지수 신고가 장세는 돌파 시 1차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눌림목을 봐주시는 게 좋고, 또 그 눌림목에서도, 그러니까 넘어가자마자 눌림목 짧게 만드는 거 하고 말고요. 뭐 넘어가서 파동 하나 만들고 다시 그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매매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장이 그대로 신고가 장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요. 자, 이게 첫 번째 진행 방향 베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은 어차피 신고가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급락 후에 상황이 될 거예요. 급락 후에. 자, 이 급락 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뭘 뜻하냐면 종목이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패턴의 변화의 특징은 뭐다? 뒤로 가면서 하락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비슷한 강도로 내려오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뒤로 가면서 하락 강도가 세지는 거 있죠. 이게 지수와 함께 내려오면 수익이 잘 납니다. 잘 나요. 어쩌면 이번에 지수가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체를 생각하면 그런 그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매매 기회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박스 하단선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다시요. 계단식으로 완만하게 빠졌을 때는요. 이게 저점 상승 혹은 뭐 쌍바닥형 이런 것들 나오더라도요. 여기서 못 가고 한참을 왔다 갔다 하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넘어가도 가는 것 같다가 다시 고꾸라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 반면에 공포의 투매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저점 상승의 경우 이것도 뭐 개별 급등주 같은 V자 반등이 나오지만 대형주는 드물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 그 난리가 났을 때도요. 반등 나온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저점 상승형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상황에서도요. 이 앞전의 공포의 투매가 지수와 함께 연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넘어갈 때 들어가게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전고점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요. 뒤로 가면서 하락 강도가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겠죠? 저 이평선이요. 맞고 떨어졌다가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도 좋습니다만 여기 저항선 역할을 하던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언제? 앞전에 공포의 투매가 나왔을 때. 이럴 땐 넘어갈 때 진행 방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베팅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가 돼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상황을 보시면 자, 우선 에코프로비엠 아까 봤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종목을 되게 좋다라는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요.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빠지는데 자, 빠지고요. 빠집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선을 그어놓은 걸 보이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뒤로 가면서 하락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패턴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다가 한번 저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고 이전 강의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힐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어쨌든 밀린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밀렸다가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넘어갔죠. 여기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요. 바로 가버렸죠. 공포의 투매가 발생한 다음에 나오는 저점 상승형은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눌렸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빠르게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때를 노리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모든 매매를 다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잘 안 나옵니다. 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매매 열리 파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것만 여러분이 하나만 익히시더라도 정말 매매하시기 좋을 거더라고요. 패턴의 변화. 이 부분만 한번 깊이 파보시라. 그렇죠? 물론 저는 그 외에도 사용하는 매매 원리들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이 강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종목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뭐랑 같이 합쳐서 보시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지수랑 같이 보시라. 지수랑.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폭락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때 지수가 어떻게 됐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수, 코스피 지수. 지표 이렇게 되고요. 1월 말에 이거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투매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이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엔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자꾸 보게 되네요. 자, 네이버도 보시면 아니다. 네이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온 시스템 볼게요. 이거는 혹시나 했는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한온 시스템을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빡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밀리고 약간 이건 사실 그림이 딱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비슷한 걸 찾다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뒤로 가면서 하락 강도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앞전보다 하락 강도가 강해졌다라는 거. 전 이러면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마침 지수 투매 상황이 연출됐을 때 흐름이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와요. 그러려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상승이 나오네. 여기서 저점 상승 여기 넘어가면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됐냐면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끄는 거죠. 그죠?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면 보면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 주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려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사실 지금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뭐 사실 현재 진행 중인 걸 적당한 거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게 많이 나오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조건이에요. 자, 좀 코로나 때긴 하지만 예전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앞으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빠지고요. 빠집니다. 그렇죠? 투매 상황이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일단 투매에 따른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밀려요. 바로 안 가죠? 여기 고점 자리인데 거기서 넘어갈랑 말랑 하다가 여기서 이제 넘어가 줍니다. 투매 상황과 함께 전개됐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죠. 한번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눌림목 형성해 주죠. 그죠? 대부분은 눌림목을 만드는데 그 공포의 투매와 함께 만들어진 경우라면은 일단 넘어갈 때 한 번은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LG도 보겠습니다. 자, LG도 보시면 코로나 때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뒤로 가면서 하락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 요걸 잘 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반등이 나오고요. 밀렸다가 가는데 여기서 박스를 이제 오래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게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차트를 과거로 돌려보시면서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안 나옵니다. 종목마다. 대형주들 같으면은 몇십 년치를 봐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안 돼요. 대신 그런 그림이 발생했을 때 그 후에 어떤 그림이 발생했는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유레카를 외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지수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종목만 단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앞으로 이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지수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급락 후에 이평선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이평선 이야기도 했으니까 LG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전고점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LG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투매 발생 후에 여기서 이평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때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언제? 앞전에 공포의 투매가 나왔을 때만. 계단식 하락 말고요. 패턴의 변화와 함께 발생한 공포의 투매 상황만 적용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꼭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려봤고 급락 외에는요.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장기 횡보 후에 돌파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급락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만만히 빠졌다면 전환 과정을 길게
흔히 말하는 바닥권 차트가 될 수 있게 정배열 초기가 될 수 있게 길게 보고 여러분께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근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지수와 별개로 움직임이 나왔던 경우인데 이 종목도 밀려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한 반년을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넘어간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거든요. 여기서 돌릴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자리가 될 텐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 흐름이 공포의 투매 상황이 만약에 아니다. 지수랑 별개로 놀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넘어갈 때 바로 접근하는 게 사실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닌데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지금 GS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면 밀려 내려간 다음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요. 근데 갔다가 꺾이고 이런 그림들이 연출되거든요. 이 시간을 되게 길게 잡아야 돼요. 확인 시간을. 그래서 이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눌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까지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돌파 직전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차트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보면 제가 준비한 하방 매매 강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 직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강도로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저점 상승한다고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갈 수는 있어요. 무엇을 확인하면 긴 구간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면 적어도 반년 이상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방, 즉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팅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본능을 거스르는 매매인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만 하방 매매는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앞전에 제가 그 다른 뭐 반대 방향 베팅, 올라가는 거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보분들은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숙달되신 분들이 한해서만 하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방 베팅과 마찬가지로고요. 장세가 신저가 장세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급등 상황이 연출된 다음이 좋습니다. 확률의 문제거든요. 박스 그리다가 이제 내려갈 거니 이거보다는 장 자체가 신저가 장세이거나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죠. 혹은 그만큼 큰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때만 보시는 게 좋아요. 조건 자체는 뭐 동일한데 이거는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시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시즌은 제가 4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즌은요. 근데 이 종목의 경우 뭐가 보이냐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차트 보면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박스를 이렇게 저점을 일정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 고점도 비슷하게 잡아주면 제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얘처럼 고점을 낮추죠. 그럼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그러다가 장기간 지켜주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또 그 상황에서 장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여기서는 많이는 안 내려갔어요. 이 종목은 많이는 안 내려갔습니다만 얼마가 내려갔죠? 한 15% 정도. 크죠? 예, 큽니다.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덩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였었나요? 또 저점이 일정하게 잡히는데 그 자리를 여기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하다. 하방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상방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장이 어떻죠? 신저가를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이럴 때는 하방 베팅하는 게 괜찮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보면 미래에셋 증권 이것도 좀 비슷한데 자, 증권주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많이 받죠. 고점을 낮추다가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지금 한 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과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장과 함께. 그러니까 상방은 박스를 위로 넘어가는 거라면 하방은 박스를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데 기왕이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뭐죠? 고점을 낮추는 그림 연출된 거. 박스 그리다 깨는 것보다 고점 낮추고 에너지를 모으다가 깨고 내려가는 그림.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좀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LG화학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사실 이때는 이런 종목이 정말 많았어요. 지수가 이제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내려오던 시기니까요. 여기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고점을 낮추다가 깨고 내려갑니다. 그죠? 깨고 내려가서 어느 정도 내려갔고요. 다시 여기서 한 10%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 버리는 그림이 연출되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장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급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하는 경우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BM, 이거는 제가 패턴의 변화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보다 뒤쪽 상승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 사실 얘는 조금 그림이 약간 약하긴 한데 여기서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깨고 내려가는데 특징이 뭐다? 그 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것도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밀려서 여기서 버틸 때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그러니까 앞에 선행이 있는 거죠. 과열됐다라는. 그거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더라도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자, 이것도 보시면 이때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했어요. 쏟아진 다음에 지키다가 깨고 내려가죠. 전제 조건이 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수인데, 자, 지수인데 이런 겁니다. 지수가 과열됐어요. 막 보조지표도 여기서 막 과열됐다고 신호가 막 나와요. 네, 과열됐다라고 신호가 나오는데 신고가 장세야, 상방 베팅해야지, 이게 맞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쵸? 지수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수가 패턴의 변화 나고 난리가 났고 보조지표도 막 지금 이제 바닥권이다 신호 막 보내주고 난리 치는데 여기서 내가 또 하방 베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맞겠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수가 고점 또는 저점 신호에 가까울 때는요, 그 진행 방향 매매, 지수가 고점에 가까울 때, 지수가 저점에 가까울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베팅 혹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이때는 무조건, 그냥 이때는 원래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돌파 같은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리가 좋다면 그 자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사고, 그죠? 위든 아래든 눌림목이 형성되면 한 번 더, 하방 베팅 같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눌림목 조건이 되겠죠?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또는 저점 신호에 가까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사실 베스트고요. 하시더라도 돌파는 안 됩니다. 돌파할 때 바로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기다려서 눌림목 형성하는 걸 보고 사야 됩니다. 왜? 이 넘어갔다가도요, 그냥 꺾이는 경우들이 많고 잠깐 깼다가도 다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시장 자체가 고점이나 저점과 가까운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종목만 보시면 안 돼요. 대형주는 지수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 여러분이 살피시더라도 매매 수익이 훨씬 더 커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준비한 매매 원리 강의를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 봤는데요. 이제 2번 수업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손실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또 낼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신법과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